특집. 여름철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 탐구 생활. 먼저 여름철엔 닦아도 땀이 흘러내려 짜증나요. 무더운 여름날에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온몸의 땅구멍에서 육수가 줄줄 흘러나와요. 궁뎅이에는 습기가 차올라 가끔씩 엉덩이와 바지를 분리시켜줘야 하기도 해요. 하지만 땀이 흐를 때 가장 민망한 시츄에이션은 뭐니 해도 회색 티셔츠를 입었을 때예요. 푹 젖은 겨드랑이를 돋보이게 하는 회색은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에 들어가면 염전으로 변신하기도 해요. 센스쟁이 패션 리더가 되고 싶다면 많이 더운 날 회색, 검은색 티셔츠를 피해주세요. 다음은 여름철엔 매미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 짜증나요. 열스키 폭풍 샤우팅을 질러대는 매미 때문에 애인과의 통화도 어렵고 시끄러워 잠에 들 수도 없어요. 매미를 고성방가라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찾기도 힘들어 잡을 수도 없어 사람을 돌아버리시게 만들어요. 하지만 매미도 알고 보면 불쌍한 녀석이에요. 매미는 7년이란 시간을 애벌레로 땅속에서 짱 박혀 있다가 딱 15일만 매미로 살면서 뜨겁게 울어대는 거래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7년 만에 세상에 나와 울음을 터뜨리는 매미 소리, 여름만의 낭만이라 생각하고 즐겨보세요. 다음은 여름철엔 비가 많이 내려 짜증나요.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며 이번 여름은 어디로 고고싱 떠날까 잔뜩 들떠있는데 오 마이 갓, 이번 주부터 긴 장마가 올 거래요. 왜부터 장마래? 가던 길을 멈춰요. 이번엔 레알 고고싱 해보려는데 럴수 이럴수. 이번엔 울트라 캡숑 센 태풍이 들이닥친다고 집에 꼭 붙어 있으래요. 태풍이나 장마는 휴가를 갈 수 없어 슬프기도 하지만 잘 대비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안전한 여름 보내도록 해요. 다음은 여름철엔 배탈이 자주 나 짜증나요. 여름철엔 음식이 잘 상해 배탈이 자주 나기도 하지만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기름진 보양식을 과식하거나 더위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퍼먹어도 하루 종일 주르륵 쭉쭉 무릉가를 하게 될 수 있어요. 체력이 떨어진 여름철에 나는 배탈은 탈수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음식을 잘 살펴보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해요. 다음은 여름철엔 감기에 잘 걸려 짜증나요. 여름철 감기는 멍멍이도 안 걸린다는 속설 다 옛말이에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빵빵해 긴 팔 긴 바지를 입어도 너무 추워 이가 덜덜 떨리는데 건물 밖에 나서면 쏘핫 너무 더워 견딜 수 없어요. 몸의 온도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니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집안의 온도, 건물들의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맞춰준다면 멍멍이도 안 걸리는 여름철 감기를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일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뜨거운 여름 신나고 건강하게 보내보세요. 탐구생활 여름특집, 여름철 응급처치 탐구생활. 먼저 화상을 입었을 때예요. 바닷가에서 선탠을 하며 5시간 꿀잠을 잤던 여자가 화상을 입고 구조대에 들어왔어요. 남자는 여자 열을 식혀주기 위해 얼음 마사지도 하고 소주를 부어 소독도 해주었는데 물집까지 잡혔다며 제발 플리즈 살려달래요. 오 마이 갓 삐삐삐. 모두 화상을 입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얼음 마사지를 하면 염증이 생기고 소주를 부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니까요. 화상을 입었을 경우 흐르는 찬물에 화상 입은 곳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식혀준 다음 물을 많이 먹어주는 것이 베리굿 따봉 좋아요. 다음은 식중독에 걸렸을 때예요. 바다를 보고 기분이 좋다고 소맥에 회 한 접시를 들이키던 여자가 위아래로 쏟아낸다며 응급 구조대를 찾아왔어요. 최대한 빨리 설사로 식중독의 균을 뽑아내기 위해 설사 유발 찬우유 한 대접을 들이킨 다음 배가 아파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해요. 럴수 이럴수 삐삐삐. 잘못된 행동이에요. 우유는 장에 자극을 주니 설사를 할 때는 피해야 해요.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원인이 되는 것을 바로 토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소금물을 잔뜩 원샷한 다음 손가락으로 혀를 눌러 토해요. 그 후 이온 음료나 설탕과 소금을 함께 넣은 설탕 소금물을 만들어 먹으면 탈수를 막을 수 있어요. 다음은 해파리에 쏘였을 때예요. 바닷가에서 박태환 놀이를 하며 놀다 허벅다리에 해파리가 쏘인 남자가 구조대에 실려왔어요. 남자는 응급처치로 해파리 촉수도 손으로 뽑아주고 냉찜질도 해주고 암모니아 만빵 쉬아도 묻혀주었대요. 오 마이 갓, 삐. 모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해파리를 손으로 빼려다가 더 깊이 박힐 수 있어요. 찜질을 하면 촉수를 빼내기가 힘들어져요. 쉬아를 묻히면 해파리의 독을 더 증가시킬 수 있어요. 해파리에 물렸을 때는 다친 곳을 일단 바닷물로 씻은 후 식초나 베이킹 파우더를 물에 푸른 것, 벌레 소독약을 바르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뱀에 물렸을 때예요. 깊은 산속에서 그 분가를 처리하던 남자의 궁뎅이를 뱀이 물었어요. 함께 있던 남자의 거시기 친구는 자신이 상처 부위를 칼로 짠 다음 입으로 독을 빨아내고 물린 부위에 아꼈던 소주까지 부어주었다며 별일 없을 거래요. 오 마이 갓, 노노노노. 뱀에 물렸을 때 칼로 째면 감염 위험이 있어요. 친구가 입으로 빨아주면 같이 위험해져요. 소주를 부어주면 독이 더 빨리 퍼져요. 모두 절대로 해주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뱀에 물렸을 때는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여 편안히 눕히고 최대한 안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해요. 흥분하거나 움직이면 독이 빨리 퍼질 수 있어요. 헝겊으로 물린 부위에서 5cm에서 10cm 상부를 묶은 다음 환자를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 생활. 형제자매 싸움편. 먼저 형제의 싸움이에요. 사이좋게 이종격투기 중계를 보다 출출해진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귀여운 동생이 겁도 없이 라면 냄비에 먼저 젓가락을 넣어요. 동생의 개념 없는 행동에 부하가 치밀지만 라면을 끓여다 바친 동생에게 한 번은 귀엽게 봐주기로 해요. 그때 동생이 겉만 살짝 익어 씹으면 톡하고 터지는 동시에 고소한 노른자가 듬뿍 흘러나오는 완전 식품이자 라면의 꽃, 계란을 낼름 집어 자기의 그릇에 넣는 만행을 저질러요.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도발이에요. 남자는 동생 자식이 뼛속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뚜껑이 열리기 시작해요. 남자는 국물을 퍼먹던 숟가락으로 동생의 맞박을 강타해요. 그러자 동생은 눈을 세로로 뜨고 노려보며 대들어요. 참 일관성 있게 싸가지 없는 시키예요. 요즘 좀 풀어줬더니 간땡이가 지나치게 팽창한 것이 분명해요. 형의 권위를 되찾아오기 위해 충격과 공포에 응징을 해주어야겠다 맘먹어요. 남자는 재빨리 헤드락을 걸어 기선을 제압해요. 당황한 동생은 헤드락을 벗어나기 위해 바둥거려요. 동생의 관자놀이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며 정중하게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의 재발 방지를 촉구해요. 그때 동생이 옆구리를 간지리며 헤드락을 풀어내요. 동생이 벌써 자신의 헤드락을 풀어낼 만큼 컸다는 사실에 남자는 묘한 두려움을 느껴요. 더욱 용서할 수 없어요. 여기서 밀리면 평생 형소리조차 듣지 못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이종격투기를 시청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일단 동생에게 화해하자는 듯한 제스처를 건네요. 나의 페인트 동작에 완전히 걸려든 동생이 방어 자세를 풀어요. 그 순간 하체 태클로 동생을 잡아들인 후
오른손을 부여잡고 악마의 기술 안바로 연결해요. 허를 찔린 동생이 완벽하게 기술에 걸려들었어요.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지만 절대 항복하겠다는 소린 하지 않아요. 더욱더 강하게 기술을 걸어요. 오기로 참던 동생이 울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동안의 행태로 봐선 저건 헐리우드 액션이 확실해요. 울음소리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지만 살짝 걱정이 되는 남자는 팔에 힘을 풀어요. 이런 젠장 또 낚였어요. 동생이 기다렸다는 듯 물어뜯어요. 쓸데없는 동정이 화를 부르는 순간이에요. 이제 고급 기술 따윈 필요 없는 개싸움이 시작돼요. 거실을 굴러다니며 물어뜯기, 꼬집기, 머리 잡아당기기 스킬을 마구잡이로 구사해요. 그 모습을 발견한 엄마가 달려와 등짝에 강스파이크를 연타로 내리꽂기 시작해요. 연속 동작으로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냐고 시작하는 엄마의 무한 잔소리 스킬이 장렬해요. 이쯤 되면 여지없이 동생은 필살기 울먹이며 꼬질르기 스킬을 선보여요. 엄마의 살기 어린 시선이 남자에게 날아와 박혀요. 자칫하면 독박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자는 감정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저 시키가 계란을 말도 없이 먹었단 말이야 라는 억울함이 듬뿍 담긴 메시지를 호소해요. 남자와 동생은 경쟁적으로 서로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며 진상을 부려요. 엄마는 시끄러우니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라며 압박해요. 하지만 엄마에게 맞아 등짝이 터지는 한이 있어도 사과할 순 없어요. 엄마는 포기한 듯 둘의 등짝을 강스파이크를 먹이고는 주방으로 돌아가요. 등짝을 비비던 남자와 동생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 째려봐요. 동생이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요. 남자는 왠지 싸움에 승리한 듯한 기분에 빠져들어요. 어깨를 당당히 펴고 먹다만 라면 냄비를 가랑이에 끼고 마구 퍼먹으며 다음에 써먹을 악랄한 기술을 익혀둬요. 잠시 후 밖으로 나갔던 동생이 껄렁 패거리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들어와요. 그 모습을 본 남자는 갑자기 피가 끓어올라요. 방금 전의 싸움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예요.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어떤 삐리리가 그랬냐며 동생을 다그치곤 패거리를 찾아가요. 패거리를 찾아가 니들이 내 동생 때렸냐며 흥분에 방방 뛰기 시작해요. 늘 지게 하려던 것들이 진짜. 껄렁패들이 가소롭다는 듯 피식거리며 도발을 해요. 되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남자는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족발 강수를 날려요. 역시나 실패해요. 괜히 껄렁패들의 성질만 건드리고 말았어요. 몸도 체력도 저질인 남자는 껄렁패들의 샌드백 신세가 돼요. 신나게 맞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던 동생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껄렁패의 대퇴부를 물어뜯어요. 또다시 간지 안 나는 개싸움이 시작돼요. 남자들의 싸움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영화에서 나오는 화려한 액션은 다 구라예요. 용감한 형제는 껄렁패와 맞서다 장렬히 전사해요. 꼬라지하고는 형제가 사이좋게 쌍코피가 터졌어요.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도 형제는 고맙다거나 맞은 데는 괜찮냐거나 하는 말은 일절 건네지 않아요. 남자는 갑자기 쪼다처럼 맞고 돌아다니는 동생에게 짜증이 솟구쳐요. 나가서 맞고 다녀 맨날. 패거리들에게 했던 말보다 10배쯤 심한 폭언을 퍼부어요. 야 나가서 죽어 병신아. 내가 나가지? 자존심이 상한 동생이 다시 눈을 세로로 뜨고 대들어요. 그래. 형한테 지가래. 형이야 그럼 좀 때리던가. 어이를 상실한 남자는 다시 동생에게 달려들어 헤드락을 걸어요. 동생도 지지 않고 대들어요. 엄마가 나타나서 스파이크를 먹여요. 엄마가 가자 열받은 남자가 다시 헤드락을 걸어요. 대들어요. 스파이크를 맞아요. 헤드락을 걸어요. 대들어요. 스파이크를 맞아요. 헤드락을 걸어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형제는 이렇게 유치한 싸움을 무한 반복하며 일생을 보내요. 지금까지 형제의 싸움편이었어요.
다음은 자매의 싸움이에요. 여자는 옷장에서 자신의 신상 원피스가 실종된 걸 발견하고 엄마에게 달려가 원피스의 행방을 물어요. 내가 저기 원피스 새로 산 거 버려놨는데 못 봤어? 여우 같은 언니가 내가 택도 뜯지 않은 신상 원피스를 게시하고 나갔다네요. 이건 피로 맺어진 자매의 인연마저 끊어버리자는 선전포고예요. 여자는 제23차 자매전쟁이 임박했음을 감지해요. 분노로 손이 떨리고 심박수는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빨라져요. 미친 거 아니야? 입에선 언니 면전에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욕과 막말들이 방언 터지듯 터져나와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요. 잘못되기만 해봐. 여보세요? 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 내 원피스 입고 갔지? 당장 들어오지 못해 이 지집애야 하고 소리를 질러요. 언니는 겨우 이딴 일로 시비냐며 싹퉁머리 없이 전화를 끊어버려요. 나를 열받게 해주기려는 언니의 계략이 틀림없어요. 내 신상 원피스는 겨우 이딴 일이래요. 공산당이 따로 없어요. 이번엔 나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보려 하지만 신상 원피스의 귀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자의 분노 게이지는 상승하다 못해 폭발해버릴 지경이에요. 언니가 들어왔어요. 언니에게 당장 원피스를 벗어내라며 동생으로서의 최후의 예우를 지키며 어금니를 물고 말해요. 빨리 옷 내놔! 언니가 치사하다며 내 신상 원피스를 처참히 패대기 쳐요. 언니에게 첫 계시를 유린당한 나의 신상에게 달려가 상처나 얼룩이 생기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주어요. 이런 시앙, 저런 마녀 할망구 같은 언니가 김치국물을 튀어왔어요. 슈퍼 원피스의 김치국물이라니, 이건 절망적이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겨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치명적인 상처가 분명해요. 원피스가 불쌍해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언니 앞에서 울 수 없어요. 울면 지는 거니까요. 드디어 제23차 자매전쟁의 서막이 올랐어요. 언니 방으로 달려가 이미 신상으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린 원피스를 집어던지며 반말로 융단 폭격을 가해요. 야, 너? 요즘 뭐라 그랬냐? 네가 언니야? 이젠 언니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언니는 네가 옛날에 내 옷 입은 것과 똔똔 아니냐며 적반하장식 대응으로 나와요. 그거 지금 다 지워졌잖아! 오래 살아서 그런지 말도 더럽게 잘해요. 말싸움에서 밀린 여자는 억울함과 분노로 인해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와요. 엉엉 소리를 내며 울며 넌 언니도 아니야 이 나쁜 년아 하고 소리를 질러요. 여자의 막말에 뚜껑이 제대로 열린 언니는 그럼 앞으로 내 물건에 너도 손대지 말라며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자매의 의절 선언을 해요. 끼고 있네. 돈을 모아 샀지만 언니의 지분이 더 많은 명품 가방, 스카프, 목걸이 등등 여자 방에 있던 자기 물건들을 싹 걷어가요. 치사 빤스예요. 치사함에 치를 떨던 여자는 언니를 막아세우고 물건 중에 자기의 지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물건을 속가네요. 내 돈이 100원이라도 더 많이 들어간 물건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해요. 사이가 좋았던 한때 돈을 모아 샀던 물건들의 명의를 규정짓는 것은 한미 FTA보다 치열한 공방전이에요. 협상도 타협도 없는 마라톤 전투를 마친 자매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세고 거칠게 쾅 소리가 나게 닫아요. 그 소리가 클수록 분노가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자는 언니에 대해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다시 언니라고 부르면 성을 갈겠다고 맹세해요. 하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일단 가족 편가르기 작전을 실행해요. 가장 먼저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이 집안의 절대 권력자이자 가족싸움 중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엄마예요. 언니가 저지른 슈퍼 원피스 만행 사건을 거짓말까지 듬뿍 보태 뻥튀기에 고자질해요. 우리 마크 붙여서 먹은 거 있지. 그래서 그러나 엄마를 선점하는데 한 발 늦었어요. 이미 여우 같은 언니에게 넘어간 것이 분명해요. 나의 머리를 꽁 쥐어박으며 철 좀 들라고 말해요. 옛날부터 엄마는 언니만 예뻐했다며 바락바락 대들다가 등짝까지 얻어터지고 말았어요. 언니 편을 드는 엄마를 보자 언니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불타올라요. 이때 여자에게 내일 모임 공지 문자가 와요. 맙소사, 내일 있는 친구와의 모임에 언니 가방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요. 내일 들고 나가려고 그 가방에 의상을 미리 코디해 두었는데 이렇게 싸우면 완전 망해버려요. 이건 나만 손해예요. 언니와 반드시 화해해야겠어요. 가진 것 많고 나랑 싸워봤자 아쉬울 것 없는 언니가 화해의 손길을 쉽게 받아줄 리 없어요.
그동안 언니의 행태로 봤을 때 최소 한 달 이상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쌩깔 것이 분명해요. 뼛속 깊이 돈 없는 서름이 전해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올라요. 여자는 한 집에 있지만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언니에게 문자로 화해를 청해요. 문자를 본 언니는 썩소를 지으며 쿨하게 씹어버려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지만 내일 들 가방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참기로 해요. 머리를 굴려 언니와 화해할 방법을 찾아내야 해요. 일단 먹을 것으로 꼬셔봐요. 언니야, 배고프지? 빵 먹을래? 아니. 독한 년, 저 빵순이가 빵을 거부하다니 마음이 엄청 상한 게 분명해요. 이럴 땐 언니도 내가 없으면 불편할 무언가를 찾아내야 해요. 빙고, 언니의 화장품 중 클렌징 크림이 똑 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냈어요. 난 역시 천재예요. 나의 소중한 클렌징 크림을 언니 앞에 내밀어요. 화장을 떡칠하고 그냥 잤을 경우 일어날 피부 트러블과 그 피부 트러블을 해결할 병원비를 생각하며 갈등하던 언니는 내가 내민 화해의 손을 넙죽 잡아요. 우리는 자매 협상이 극적 타결되는 순간이에요.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내고 어색한 순간을 이겨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 함께 잡지보기 단계로 나아가요. 언니와 함께 배를 깔고 누워 잡지를 살펴보며 잡지에 가득 담겨있는 어여쁜 가을 신상들을 구경해요.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손으로 오려 스크랩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 하자 쿨하고 멋진 언니가 이 상품을 살 때 돈을 뿜빠이 해 같이 사기로 약속해 주어요. 언니와의 우애가 돈독해지며 응어리가 사라져요. 언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역시 나에겐 언니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자매의 싸움 편이었어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자매들을 심층 탐구하는 첫째, 둘째, 셋째 탐구 생활. 먼저 첫째 탐구 생활이에요. 시험 기간을 맞은 첫째가 연락에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때 엄마가 깎은 과일을 들고 들어오시더니 동생들이 다 너를 보고 배우니 넌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한다. 네가 공부 잘하는 본을 보여줘야 동생들이 줄줄이 공부를 잘하게 될 거라는 부담 100배 말들을 쏟아 부으시더니 나가버려요. 오 마이 갓. 엄마의 말은 곧 동생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은 몽땅 첫째인 나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첫째는 나 때문에 동생들의 인생을 망칠 수 없다 생각해요. 밤을 새워 쌍코피가 터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동생들을 위해 공부하리라 마음먹어요. 이때 개념상실 둘째가 들어와요. 둘째가 엊그제 산 언니 가방을 내놓으라며 땡깡을 피우기 시작해요. 첫째가 그 가방을 곧게 내려놓지 않으면 언니의 무시무시한 권위를 보여주겠다는 뜻을 어필해요. 그러자 둘째가 방방 뛰며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지 않냐. 네가 언니면 다냐. 왜 엄마는 언니만 이뻐하냐며 동생의 서름을 운운하며 찡찡 짜기 시작해요. 둘째 저 지지배는 시간만 나면 언니에게 기어올라요.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이때 눈치 없는 셋째 동생이 들어와 자기 방 컴퓨터가 고장났으니 언니가 고쳐달래요. 쟤는 뭐만 잘못하면 스스로 해보려고 하지 않고 언니부터 찾아요. 첫째가 셋째에게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자 셋째는 언니가 돼서 컴퓨터도 못 고쳐주냐 무한 땡깡을 피워대요. 이때 둘째가 셋째를 밀치며 언니들끼리 중요한 얘기하는 거 안 보이냐 막내를 밀어내요. 그러자 셋째가 지지 않고 내가 첫째 언니한테 말하는데 둘째 언니가 뭔 상관이냐며 둘째를 밀쳐요. 그러더니 둘째와 셋째가 네가 언니면 다냐 네가 동생이면 다냐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해요. 쟤들은 꼭 싸워도 내 방에서 싸워요. 열받은 첫째가 니들은 언니가 공부하는 거 안 보이냐 싸울 거면 나가서 싸우라며 언니의 카리스마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런 빵당한 시츄에이션이 있나 둘째와 셋째가 한 편을 먹고 쌍으로 덤비기 시작해요. 열받은 첫째가 동생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로 하며 머리끄댕이 싸움에 합류해요. 이때 엄마가 첫째의 등짝에 강 스파이크를 먹이며 네가 언니면 언니답게 굴어야지 왜 동생들이랑 싸우고 있냐며 다그치기 시작해요. 억울한 첫째가 쟤들이 나 공부하고 있는데 들어오더니 둘이 싸우기 시작했다 억울함을 호소해요. 오 마이 갓. 엄마는 동생들끼리 싸운 것도 언니인 나 때문이래요. 쟤들이 공부 못하는 것도 첫째인 나 때문. 쟤들이 싸우는 것도 첫째인 나 때문. 뭐든지 다 나 때문이에요. 엄마가 처음으로 낳아서 첫째로 태어난 것뿐인데
왜 내가 몽땅 뒤집어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첫째의 눈에 방으로 도망가는 둘째 동생이 보여요. 잘못을 해도 대신 혼나주는 언니가 있고 만만하게 부려먹는 동생도 있는 둘째 동생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아, 나도 언니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다음은 둘째 탐구 생활이에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가 부푼 가슴을 안고 교복집에 왔어요. 둘째는 새로운 기분으로 새 교복을 입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뛰어요. 그런데 이때 교복집 아주머니가 둘째를 바라보며 네가 연주 동생이냐? 언니가 공부 잘하는 거 알지 않냐? 언니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며 설교를 시작해요. 이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당하던 언니와의 비교 어택이에요. 둘째는 어디를 가나 늘 첫째 언니의 동생이라는 꼬리표가 너무너무 짜증나요. 이때 얘 거 말고 우리 연주. 오 마이 갓. 엄마가 첫째 언니 교복을 맞춰주겠다는 폭탄 선언을 해요. 내 교복 사러 온 거 아니었어? 그러더니 둘째는 언니 교복을 물려 입으래요. 언니 교복을 물려받으란 말에 둘째가 입을 대빨 내밀고 난 중학교 교복도 언니 것을 물려 입지 않았냐. 그뿐이 아니다. 지금 신은 신발도 언니 것을 물려 신은 거, 가방도 언니 것을 물려 맨 거,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속옷도 언니 것을 물려 입은 거라며 지금껏 억울하게 살아온 자신의 처지를 어필해요. 그러자 엄마는 당산빠대로 동생인 네가 양보해야 하는 것이래요. 억울한 둘째가 그럼 막내 동생은 왜 새 교복을 맞춰줬냐? 쟤도 내 교복을 물려 입으라고 해라 하며 동생 양보론에 적극 항의해요. 그러자 엄마는 어떻게 두 번이나 교복을 물려 입히냐? 그리고 다 큰 게 막내 동생 앞에서 철없이 군다며 등짝 스파이크를 먹여요. 언니한테는 동생이니까 둘째인 내가 참아야 하고 동생한테는 언니니까 둘째인 내가 참아야 한다니 난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둘째는 언니와 동생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자신의 처지가 불쌍해요. 이때 막내 동생이 엄마에게 새 구두를 사달라며 무한 애교를 피워대요. 위로 줄줄이 언니가 둘이나 있는데 새까맣게 어린 동생이 어디서 베어먹은 버르장머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엄마가 막내 동생이 귀여워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구두를 사주겠다는 초특급 발언을 해요. 둘째는 뭐든 땡깡을 부리면 해결되는 막내 동생이 부러워 죽을 지경이에요. 아, 둘째도 애교면 무엇이든 해결되는 막내가 되고 싶어요. 다음은 셋째, 막내 탐구 생활이에요. 셋째가 언니들과 함께 영화관에 왔어요. 오랜만에 외출에 기분 좋은 셋째가 보고 싶었던 영화들을 줄줄이 추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언니들이 셋째 말을 사뿐히 지려씻고 지들끼리 이걸 보자 저걸 보자 열띤 토론을 해요. 셋째가 왜 언니들끼리만 얘기를 하냐, 나도 끼워달라며 자신의 뜻을 어필하자 어린 건 가만히 있으래요. 열받은 셋째가 엄마가 내 영화비까지 언니들에게 맡기지 않았냐, 그럼 내 지분을 내놔라 라고 따지자 언니들이 한 편을 먹고 언니들 뜻을 거역할 것이면 맨몸으로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무서운 선언을 해요. 셋째는 치사하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참기로 해요. 대들어봤자 나만 손해니까요. 언니들끼리 상의해 영화표를 끊었어요. 이때 첫째 언니가 막내에게 돈을 쥐어주며 가서 팝콘을 사오래요. 막내가 팝콘을 사와요. 그런데 팝콘만 딸랑 사온 거야? 둘째 언니가 센스를 밥 말아 먹었냐. 팝콘만 목 맥히게 어떻게 먹냐며 콜라도 사오래요. 빨리 갔다 와. 막내가 콜라를 사와요. 콜라를 본 첫째 언니가 난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니 물도 사오래요. 막내가 물도 사와요. 이때 왔다 갔다 심부름을 하던 막내가 살살 열받기 시작해요. 나도 다 컸는데 왜 이런 심부름은 나만 해야 하나. 언니들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내가 언니들의 종인가. 울컥해져요. 막내는 당당히 더 이상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말란 뜻을 어필하기로 하며 소리쳐요. 제발 한꺼번에 시켜. 헐, 한꺼번에 시키라니. 셋째는 분명 나한테 심부름 시키지 마 하고 말하고 싶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 말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는 10년을 넘도록 막내로 살다 보니 뼛속 깊이 심부름꾼의 근성이 배인 것이에요. 셋째는 언니들 틈바구니에 끼어 평생 동안 애 취급받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너무 불쌍해요.
이때 셋째는 첫째 언니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먼저 태어난 것밖에 없으면서 엄마에게도 어른 대접을 받고 동생들에게 마음껏 심부름을 시키며 부려먹을 수 있는 첫째 언니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아, 나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가출 탐구 생활. 먼저 여자의 가출 탐구 생활이에요. 여자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사랑 뿅뿅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만나 놀았는데도 또 보고 싶은 걸 보니 이런 게 정말 사랑인가 봐요. 이때 엄마가 노크도 없이 여자의 방으로 쳐들어와요. 엄마 왈,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그놈이 맨날 밤늦게까지 안 들여보내는 그 시커먼 놈이냐. 엄마가 얘기 좀 해야겠다. 라며 전화기를 빼앗아요. 그러더니 엄마가 남친에게 맨날 늦게 들여보낼 거면 우리 딸과 헤어지라며 전화를 끊어버려요. 여자가 엄마에게 남친 앞에서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냐. 오빠가 날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방방 뛰어요. 그러자 엄마가 여자의 등짝을 가격하며 넌 앞으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하지 말라며 외출 금지 선언을 해요. 외출 금지 선언에 충격을 먹은 여자는 내 나이가 20살, 법적으로도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성인인데 무슨 외출 금지냐. 내가 엄마 거냐며 바락바락 대들어요. 그러자 엄마는 집안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머리를 빡빡 깎아버린다는 더한 협박까지 해요. 여자는 외출 금지 선언은 정말 너무한 것 같다 생각해요. 여자는 이 불합리한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로 하며 가출을 선언해요. 엄마에게 자신이 어른이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가출한 여자가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여자가 친구들에게 오늘 밤새도록 말려를 할 것이 집에 갈까 말라 허세를 피워요. 그래서 우리 동시간은요. 여자는 토금 시간이 뭐냐, 먹는 거냐, 앞으로 나는 독립적인 행동을 할 거라며 큰 소리를 뻥뻥 쳐요. 오늘은 마음껏 삐뚤어질 것이니까요. 이때부터 여자는 재미없는 일들에도 더 깔깔 웃고 더 재밌는 척을 해요. 이것은 엄마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반항의 의미예요. 집을 나가서도 이렇게 재밌게 잘 지낸다는 걸 알면 엄마가 더 약올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시간이 갈수록 혹시 엄마 전화가 오진 않을까 핸드폰으로 자꾸 눈이 가고 엄마가 잡으러 오진 않을까 긴장되어 문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런데 헐, 통금 시간이 다 되도록 엄마가 깜깜무소식이에요. 전화가 없는 걸 보니 엄마도 완전 화난 것 같아요. 여자는 엄마가 날 내쫓는다는 의미로 전화를 하지 않는 건 아닐까 쫄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불편해진 여자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미없어져요. 여자는 남친을 만나야 한다 뻥깐 뒤 술집에서 나와요. 여자는 지금이라도 굽히고 들어가야 하진 않을까, 그럼 덜 혼나지 않을까 하며 마음이 약해져요. 하지만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해요. 이때 아싸 가오리, 여자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엄마에게 걸려도 혼나지 않으면서 집도 아닌 언니네 집으로 가기로 해요. 여자가 언니네 집에 도착했어요. 여자가 언니에게 엄마가 통금과 외출 금지를 풀어주기 전까지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언니도 내가 여기 있는 걸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며 마음에도 없는 오버 액션을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분명 언니는 몰래 엄마에게 내가 이곳에 왔다는 걸 흘려줄 것이에요. 그런데 헐, 언니가 네 맘대로 하래요. 이 언니 자기 동생이 삐뚤어져도 상관이 없나 봐요. 이 언니 완전 비호감이에요. 언니네 집에 가출해 있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불편해요. 집에서 입을 옷도 없고 쓰던 화장품도 없어요. 그리고 신혼집에 불쑥 찾아오니 형부 눈치가 무지 보여요. 이때 여자는 언니가 나를 억지로 집에 데려다 주길 바래요. 내 발로 집에 들어가는 것보단 언니 손에 끌려 억지로 들어가는 게 덜 뻘쭘하니까요. 그런데 언니가 여자를 집에 보낼 생각이 없어요. 여자가 언니에게 혹시 엄마한테 전화한 건 아니겠지 하며 엄마에게 전화해달라는 뜻을 은근슬쩍 어필해요. 그런데 엄마에게는 전화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래요. 이 언니 내 친언니 맞나 몰라요. 언니가 여자를 돌려보낼 생각이 없다는 걸 안 여자는 한없이 불안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엄마가 여자를 찾지 않는 걸 보면 여자를 쫓아내려는 게 분명해요. 집에서 쫓겨나면 언니네 집에서 형부 눈칫밥을 먹다가 결국 언니네에서도 쫓겨날 게 분명해요. 이때 여자는 앞으로 어디서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슬퍼져요. 외출 금지가 풀릴 때까지 납죽 엎드리고 조용히 집에서 있는 건데 왜 나왔는지 내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이때 연주 어딨어? 본래 언니 집에 문이 열리며 완전 열받은 엄마가 들어와요. 언니 연락했어? 언니가 몰래 문자를 넣었대요. 여자는 겉으론 언니에게 왜 문자를 했냐며 방방 뛰지만 속으론 언니가 너무너무 고맙고 엄마가 반가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자존심을 지키기로 하며 집에 가기 싫은 척 내빼는 헐리우드 액션을 취해요. 그러자 엄마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여자의 등짝을 가격해요. 엄마에게 등짝을 맞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며 이제 집에 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찾아와요. 등짝을 맞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여자가 할 수 없이 끌려간다는 듯 일어서요. 여자가 엄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와요. 엄마가 한 번만 더 나가면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할 테니 알아서 하라는 무시무시한 선언을 해요. 여자는 나가긴 어딜 나가냐 평생 엄마 옆에 꼭 들러붙어 살 거라 생각하지만 몰라를 외친 후 방으로 들어와요. 여자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자마자 편안함과 안도감이 밀려와요. 역시 내 방, 내 침대가 최고예요. 여자는 다시는 가출 따위 꿈에도 꾸지 않기로 하며 편안히 잠에 들어요. 역시 집이 최고예요. 다음은 남자의 가출 탐구 생활이에요. 만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와요. 그런데 헐, 엄마가 등짝을 가격하며 지금이 몇인데 이제 들어오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되려고 하냐. 계속 이렇게 네 멋대로 할 거면 나가서 살라는 막말을 쏟아내요. 에이 진짜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나가 살라는 말에 열받은 남자가 밖으로 나가버려요. 남자가 와, 우, 허, 차를 남발하며 주변에 헛발질을 해요. 엄마는 내가 집 아니면 갈 데가 전혀 없는 줄 아나 봐요. 남자가 간다고만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친구들이 앉아번호로 연병장 한 바퀴 반이 넘어요. 남자는 이번 기회에 엄마한테 내가 어른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로 해요. 남자가 친구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며 엄마의 만행을 성토해요. 국가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고 법으로 인정받은 성인인데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고 나가라는 게 네가 봐서 말이 되는 상황이냐. 난 용납할 수 없다며 방방 뛰어요. 이때 남자가 친구에게 며칠만 신세 좀 지자고 해요. 순간 친구의 얼굴에 미묘한 경련이 일어나며 5초간의 어색한 정막이 흘러요. 생각보다 친구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 같아요. 왜? 하지만 나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기로 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남자가 자려고 친구의 침대에 눕자 나는 혼자 자는 버릇이 있으니 바닥에서 자면 안 되겠네요. 야! 숨소리가 들리면 못 자니까 입으로 숨 쉬래요. 뒤척이는 소리 나면 못 자니까 몸을 고정시키래요. 집 없는 서름이란 게 바로 이런 건가 봐요. 알았다고 진짜. 다음날 눈을 떴어요. 야, 그런데 헐, 친구 녀석이 기다렸다는 듯 내일 부모님이 올라오신대요. 저건 분명 나가라는 뜻이에요. 남자는 사실 나도 오늘 독립 준비 때문에 바빠 나가려 했다며 쿨하게 친구네 집에서 나와줘요. 저 시키는 내가 지네 집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줄 아나 봐요. 남자가 친구들에게 며칠 신세 좀 지자며 전화를 돌려요. 그런데 헐, 고향에 내려왔다. 엄마가 와서 안 된다. 방을 뺐다는 등등등 핑계투성이에요. 여기저기에서 까인 남자는 역시 집뿐인가 싶어 마음이 살짝 약해져요. 하지만 사나이가 큰 소리 다 쳐놓고 이대로 집에 갈 순 없어요. 남자는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남한테 의지하려고 한 자체가 잘못되었다 생각해요. 까짓거 친구 집이 없으면 어때요? 숙식 알바를 구하면 돼요. 이때 남자는 본격적인 구직 활동에 들어가요. 첫 번째 가게로 들어가요. 나이가 어려서 안 된대요. 두 번째 가게로 들어가요. 부모님 허락을 맡아야 된대요. 13번째 가게로 들어가요. 안 와. 잘못 올린 광고래요.
뺑뺑이를 돈 남자가 벤치에 주저앉아요. 이젠 말할 힘도 걸을 힘도 없어요. 일자리 구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남자는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가면 어떨까 살짝 약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굽힐 수 없어요. 숙식 알바가 안 구해지면 어때요? 하늘을 이불 삼아 벤치에서 하루 비비면 되는 것이에요. 난 젊으니까요. 날씨도 따뜻하니 스르르 잠이 들어요. 이때 시끌시끌한 소리에 눈을 떠요. 헐, 무서운 10대의 대명사 왁스 떡칠 고딩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자동으로 눈을 감고 다시 자는 척해요. 이때 한 녀석이 죽었나봐 라며 남자를 계속 찔러대요. 이를 악물고 참아요. 약 1시간 동안 죽은 척을 하던 남자가 고딩들이 간 걸 확인하고 발딱 일어나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숙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찜질방이라도 가기로 해요. 그런데 주머니를 뒤져보니 달랑 3,000원 뿐이에요. 이때 아싸 가오리 내 방에 있는 돼지 저금통이 생각나요. 지금 집에 들어가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엄마도 신경 쓰여요. 그런데 집에 좀 가면 어때요? 내 집은 내가 찾겠다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온 남자가 불도 켜지 않고 까치발로 사방을 수색하며 스텝을 밟고 있어요. 내 집은 내가 찾으러 왔는데 왜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초스피드로 돼지 저금통을 갈라 동전을 다 쑤셔넣고 집을 나서려는데 오 스멜.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표 김치찌개 냄새가 후각을 자극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냄비까지 씹어먹고 싶어요. 하지만 저걸 먹었다간 엄마에게 항복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돈 내고 먹으면 되잖아요. 한 끼 식사를 마친 남자가 아메리칸 스타일로 식탁에 동전 53개를 내려놔요. 50개는 김치찌개 값, 나머지 3개는 팁이에요. 그런데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니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엄마가 오기 전에 나가야 하지만 맞아요. 좀 자면 어때요? 숙박비 내고 자면 되잖아요. 남자가 애써 자기 합리화를 하며 쿨쿨 잠이 들어요. 그런데 헉. 엄마가 밥 먹으라며 남자를 깨워요. 화들짝 놀란 남자가 당황하기 시작해요. 밥을 먹으라니 이렇게 나의 가출 사건을 무마하려나 봐요. 남자는 나가더라도 엄마의 성의를 봐서 밥은 먹어주고 나가기로 해요. 이때 엄마가 밥을 다 먹었으면 재활용품 좀 내다 놓으래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요. 하긴 내가 없으면 저 재활용품들은 집에 쌓여갈 게 뻔해요. 그렇다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질 거예요. 남자는 먼 미래를 위해 이번 한 번만 엄마를 봐주기로 해요. 만약에 다음은 여자의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헬스장 편. 먼저 남자의 헬스클럽 이용 방법이에요. 늘 작심삼일에 그치고 말았던 몸짱 프로젝트에 다시 도전하는 첫날이에요. 수건과 유니폼까지 제공하는 헬스클럽의 세심함에 무한한 감사를 느껴요. 가져가고 싶다. 거울 앞에 서서 이번만큼은 권상우도 울고 갈 몸짱으로 거듭나겠노라는 비장한 다짐을 해봐요. 시야에서 사라진 발가락도 꼭 찾고 말리라 다짐해요. 왠지 이번엔 반드시 해낼 것만 같은 확신이 들어요. 마음의 준비를 마친 남자가 헬스클럽에서 제공하는 센스제로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전장으로 나가요. 헬스클럽 안으로 들어와 헬스인이라면 누구나 욕심내는 손가락 장갑을 착용해요. 역시 장갑을 껴야 간지가 좔좔 흘러요. 일단 거울 앞에 서서 스트레칭을 하는 척하며 헬스클럽의 수지를 확인해요. 이런 씨, 남성 전용인가 봐요. 얼씨구, 트레이너도 남자네요. 남성 회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헬스클럽의 경영 방식에 짜증이 솟구쳐요.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라는 트레이너의 충고를 사뿐히 무시하고 근력 운동 코너로 직행해요. 땀나고 숨만 차는 유산소 운동 따윈 필요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닥 티가 나지 않은 하체 운동은 뒤로 미루고 조금만 해도 티가 팍팍 나는 상체 운동부터 시작해요. 이때 겨드랑이가 옆구리에 붙지 않는 터미네이터나 알 수 없는 기압을 질러대는 람보 옆자리는 피하는 게 좋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정신적 상처까지 받으며 운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세와 호흡법 따윈 이미 잊은 지 오래예요. 무조건 더 무겁게, 더 빠르게, 더 이상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때까지 무한 반복해요. 헬스머신을 옮길 때마다 거울에 몸을 비춰보며 늘어난 근육을 확인하는 건 필수예요. 살 속에 묻혀있던 근육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만 같은 착시 현상에 빠져요. 이런 속도라면 권상우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더욱더 가열차게 근력 운동에 올인해요.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녹초가 되었어요. 물을 마시기 위해 정수기로 다가가요. 수전증 환자처럼 손이 떨리고 팔을 위로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그런데 이때 신봤어요. 얼굴도 몸매도 착하디 착한 이쁜이가 나타나자 집 생각이 사라지고 의욕이 불끈불끈 솟아요. 내일부턴 꼭 이 시간에 와야겠다 다짐해요. 티나지 않으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쁜이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헬스머신을 향해 다가가요. 갑자기 이쁜이 주위가 북적대기 시작해요. 남자들이란 다 그놈이에요. 짧은 시간에 나의 남자다움을 최대한 어필해야 해요. 보란듯 벤치프레스에 무게를 추가해요. 벤치프레스에 누워 호흡을 가다듬고 단번에 들어올려요. 가뿐하다는 듯 역기를 가슴 부위로 내려요. 큰일 났어요. 아무리 용을 써도 다시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이쁜이나 주위 남자들이 눈치챌까 두려워 식은땀이 흘러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버텨야 해요. 점점 역기가 가슴을 압박해오고 숨이 가빠져요. 위기를 감지한 트레이너의 재빠른 도움으로 간신히 생명을 건졌어요. 괜찮으세요? 쪽 다 팔았어요. 몸과 마음 모두 만시창이가 되었어요.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샤워를 시작하지만 비누를 들어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대충 물로 헹구고 밖으로 나가요. 서 있을 힘도 없어 바닥에 널브러진 채 옷을 갈아입어요. 몸이 천근만근 바닥으로 가라앉는 불쾌한 느낌이 전신을 휘감아요. 이쯤 되면 굳이 몸짱이 되면 뭐 할 건가 싶은 회의가 밀려들어요. 여자들은 근육질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던 여론조사도 떠올리며 자기 합리화의 단계로 나아가요. 아마도 내일은 이곳에서 남자를 볼 수 없을 듯해요. 지금까지 남자의 헬스클럽 이용 방법이었어요. 저런 몸 사고 싶어. 여자의 헬스클럽 이용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3개월 전 6개월 이용권을 끊어놓은 여자는 오늘이 두 번째 방문인 여자를 주인이 낯설어 해요. 여자는 헬스클럽에서 나누어주는 유니폼과 수건 앞을 쿨하게 지나쳐 탈의실로 향해요. 남들 다 입는 공동 유니폼보다는 나의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살려주는 운동복이 훨씬 효율적인 운동 효과를 주기 때문이에요. 탈의실로 들어가면 나만의 예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요. 그리곤 땀에도 흘러내리지 않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와 운동복에 잘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연구해요. 머리를 높이 묶어봤다가 다시 아래로 묶어요. 사과머리, 뛸 때 달랑거려 귀여운 포니테일 스타일, 21의 산다라박 머리 스타일로 묶어요. 잔머리를 빼 갸름한 얼굴형을 완성해요. 하지만 너무 튀는 것 같아 결국은 똥머리를 하기로 해요. 자, 이제 내 안에 지방을 태우러 갈 시간이에요. 나가기 전 체지방 감량을 도와준다는 음료, 운동복 색깔과 세트인 비타민 워터 준비는 필수예요. 색깔을 맞추는 건 요즘 헐리우드에서 유행이에요. 헬스클럽 안으로 들어선 여자는 가볍게 몸을 풀며 물을 확인해요. 징그러울 정도의 근육질의 남자, 어깨가 좁은 어조비니 남자, 겨드랑이가 너무 푹 젖은 남자. 별로네요. 운동이나 열심히 해야겠어요. 운동은 지방연소의 기초이자 가장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자전거 위로 올라가요. 자전거 위로 올라가 30초가 지나면 여자는 다리에 강한 자극을 느끼기 시작해요. 맙소사, 생각이 짧았어요. 다리에 알타리 같은 알이 배길 게 분명해요. 당장 자전거에서 내려온 여자는 지금 막 생성되기 시작한 알을 평평하게 펴기 위해 스트레칭을 시작해요.
거울을 보며 다리를 쭉 펴는데 제길, 유연성이 전혀 없어요. 혹시 이 우스꽝스런 몸개그를 들킨 건 아닌가 사방을 살펴봐요. 다행히 들키지 않은 것 같아요. 스트레칭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기로 해요. 이번엔 러닝머신을 하기로 해요. 러닝머신은 전신 거울이 근처에 있는 곳을 꼭 맡아야 해요. 운동은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러닝머신 위로 올라가 지방연소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는 빠르게 걷기를 시작해요.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다가 기분이 좋으면 박수를 치기도 해요. 심박수가 빨라지면 내 몸 안에 지방이 타는 느낌이 들어요. 전신 거울에 비친 운동하는 내 모습을 지켜봐요. 운동으로 인해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땀으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가 번지지 않고 잘 버티는지 꼼꼼히 살펴봐요. 운동하는 내 모습이 열심히 사는 현대 여성같이 느껴져 기분이 좋아요. 이때 내 거울을 가로막는 밥맛이 나타났어요. 완전 말라 비틀어진 44 사이즈예요. 44 사이즈의 여자가 뛰기 시작해요. 질 수 없어요. 그 여자보다 속도를 올려 뛰기 시작해요. 그 여자도 높여요. 나는 더 높여요. 하지만 턱까지 차오른 숨 때문에 더 이상 경쟁이 불가능해졌어요. 기권해야 해요. 나보다 말랐으면서 심지어 어리기까지 한 게 분명해요. 이번엔 근력 운동이에요. 가슴을 업시키는 운동기구를 선택해요. 운동을 시작하자 남자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요. 기분이 좋아요. 벌써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자가 헬스클럽에서 가장 사랑하는 기구 덜덜이로 가요. 운동으로 인해 단단히 뭉쳐져 있는 알들을 풀어줄 시간이에요. 덜덜이는 가만히만 있어도 살이 쪽쪽 빠지는 느낌인 효자기구예요. 배, 허리, 엉덩이, 허벅지의 앞과 뒤, 종아리 운동으로 인해 피로가 쌓인 근육들에게 빠른 진동을 선물해요. 아까 자전거로 인해 뭉친 종아리 알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다리 마사지 기구 앞으로 가요. 이미 많은 여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네요. 한 줄 문화가 없는 헬스클럽에서 종아리 알떼기 기구를 맞는 건 순전히 눈치 싸움이에요. 기구에 관심 없는 척 맴돌다 순식간에 맡아야 해요. 결국 차지해낸 알떼기 기구에서 알을 빼는 작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열심히 공을 들여야 해요. 운동을 모두 마친 여자는 전신 거울을 보며 몸매를 점검해요. 운동은 30분밖에 하지 않았지만 벌써 가슴과 엉덩이에 탄력이 생긴 것 같아요. 탈의실로 돌아간 여자는 오늘 강도 있는 운동에 만족하며 체중계에 올라요. 분명 1kg 이상이 감량되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지만 이런 쌍, 운동을 하다 물을 먹는 게 아니었어요. 물살이 찐 게 분명해요. 역시 운동으로 살을 빼는 건 효과도 없고 체질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곳에 올 일이 거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여자의 헬스클럽 이용 방법이었어요. 여름철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 탐구